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일명 2.5단계 시행을 발표했죠.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급락한 증시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잠시 후 조정 가능성을 점검, 대응책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오 또 언택트 관련주가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죠. 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 바이오주가 급등했고 또 여기에 언택트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 매매 전략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다음 주면 9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줄 파이브스타 핵심주 당연히 준비하셨죠? 네, 그럼요. 8월에 이어서 9월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파이브스타 핵심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8월 28일 코스피 2,353포인트, 코스닥 841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시장의 핵심주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허인남 대표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허인남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의 강세를 보인 제넥신을 정확히 공략해서 이 140% 이상의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철저한 기업 분석은 물론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진 정종용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종용 대표는 매각 이슈로 급등세를 보인 두산 인프라코어를 정확히 공략해서 일주일 만에 18%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 친구 추가하시면 유익한 주식 정보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 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주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3월 증시 악몽을 떠올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회복세를 보였죠? 네, 지난주에는요, 연준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과 함께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2,270까지 하락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주 초는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반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6월 초 대비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은 급등했습니다만 주초에는 그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내에 머물면서 이런 갖은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이 시장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그 화웨이 관련해서 급락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함에 따라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정도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탰고요. 또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춤거리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점도 시장 반등에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 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이제 주식시장 최대의 변수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오전 10시 전후로 이제 확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전후로 좀 시장이 출렁거리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단기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가 3단계 격상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주가지수 하락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발표 시간만 됐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는 네네.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확진자 수가 늘면 어김없이 기관들의 선물 매도가 나와요. 그럼 또 현물 매도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고는 있지만요. 이 선물 플레이로 인한 현물 시장의 약세,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기관들의 잠깐의 그 플레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 불안감 속에서 일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죠. 예. 어제 처음으로 3월 초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 441명을 기록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에서 이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3단계로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셧다운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경제라든지 사회 활동이 멈춰지고 심지어는 의료 체계까지 예.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3단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에서는 아침에는 2단계를 갖다가 일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후 1시 반에는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다음 주에 과연 이 3단계를 가느냐 아니면 2단계에서 멈춰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다음 주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속도에 달렸고요. 가급적 희망사항이라는 거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말을 정점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다음 주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공매도 금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9월 15일로 이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이게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된 거잖아요. 그럼 수급적으로 증시에도 보면 호재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아주 주된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안 됐다면 이번 시장이 한 단계 추락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정책을 아주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앞으로 덕분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이 된 많은 바이오 기업주들이 한숨을 놓게 됐고요. 6개월 동안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흐름들을 좀 이어가면서 그 안에 좋은 상승률을 보일 때 힘이 보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공매도 금지는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줄 아주 중요한 확실한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앞으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서 이제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시장 향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죠. 하나, 둘, 셋. 지금 보수적 그리고 낙관 이렇게 좀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 보수적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네. 지난 3월 폭락 이후에 8월까지 5개월 연속 월봉상으로 상승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 상승에 달한 피로감하고 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를 이끈 것은 개인들이었는데요. 개인들이 2,400을 넘어가면서 약간 시장에 주도하는 그런 힘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추세적인 매수로 전환하지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지금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뉴욕 증시도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뉴욕 증시가 9월은 조금 다른 달에 비해서 상승률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는 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8월을 놓고 보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짐이 뭐냐면은 7월에 비해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 대금은 느는 맞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종목에 집중하는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집중하는 매매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9월은 현재 그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낙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김영구 대표님은 그래도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장세는 시황과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첫 번째로 이번 그 코로나 확산이 8월 말 9월 초에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관들의 선물 포지션이 아무래도 확진자 수에 따라서 많이 그 매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확진자 수에 따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는 그대로 아직도 유지 중이고요.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는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과거 3월 달에 그 코로나발 그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8월 셋째 주에 좀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눌림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매수 기회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갖다 개발하는 회사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고 모더나라든가 길리어드의 그 렘데시비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셀트리온까지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곧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백신 장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장세에서는 조정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테마주가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매수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8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역시 시장의 중심은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언택트 대장주로 일컬어지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거침없는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맞물린 그 온라인 플랫폼이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집콕 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관련된 5G라든지 네트워크 관련 그리고 그 가정식, 간편식 관련 그런 이런 수혜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대면 활성화되면서요. 지금 그 시장에서는 그 원격 그 진료라든지 원격 교육,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관련주들도 뜨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잠시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 수혜 관련주들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도 역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코로나19 관련주가 당분간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마감되는 날까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의 그 감소와 증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확진자 수가 9월 초순경까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이 섹터들도 코로나 섹터들도 상승폭이 좀 덜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 쪽 또 그 외에 언택트 쪽 이런 쪽들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서로들 순환 상승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즌이 폭등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텍메드나 제노포커스 같은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을 하잖아요. 이런 순환 상승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 교육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청담 러닝 메가 MD, YBM넷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치고 날아가듯이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마감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주들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이제 시장의 반등과 함께 뭐 2차 전지 관련주 또 5G 등 기존 주도주들도 역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코로나19 관련주 대 기존 주도주 당분간 어느 쪽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수혜 관련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로 성장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게 저성장 시대에 발생됐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는 상시적 리스크로 시장에 존재할
있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우리나라를 필요해서 각국 정부에서 무제한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는 결국에는 성장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그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그 통화 정책, 그 물가 정책 목표에서요. 네. 그 AIT, 즉 그렇죠.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는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갖다 도입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향후 일부에서는 5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결국에는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향후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그 저성장 시대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각광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장주밖에 없고요. 올해 초부터 한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서 이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기존의 증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 가치주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주 쪽은 단발로 급등락이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순환 상승이 돌 거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실적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똑같이 성장주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주들, 5G,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KMW라든가 서진 시스템, 에이스 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솔리드 같은 이런 5G 쪽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LG화학이라든가 천보,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갔다가 또 조정받은 다음에 또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G와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SBS, CNBC의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저희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커 셋이서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제 키가 크거나 또는 몸집이 큰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덩치값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김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뭐 밥을 많이 먹을 때나 뭐 힘쓰는 일을 할 때 주로 그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김호영 대표처럼 큰 대형주들이 제대로 덩치값을 하면서 코스피 랠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님 차례, 대형주 큰 장 선다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장기간 이어진 강세장에서 대부분 대형주가 주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대형주는 외국인, 중소형주는 개인이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올해는 개인들도 대형주를 적극 매수를 하고 있죠. 예, 올해는 국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2차전지, LG화학, 그리고 콘텐츠인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도 유례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이제 무술도장을 찾아서 거기서 가장 강한 사람 깨는 걸 도장 깨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하나하나 도장을 깨듯이 시총 상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3위 자리는 그야말로 뭐 박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4년 동안 지켜온 시총 2위 자리 이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네, 하나하나 종목들이 이제 그 상승을 지속을 하면서 시총 50조 이상의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고요. 네이버도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알테오젠과 HLB가 박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가총액 2위부터 5위까지의 싸움은 아주 박빙으로 지금 어떤 종목이 차지할지 모를 정도다. 2위에서부터 5위까지가 계속 박빙의 싸움이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현대차 기사도 굉장히 맹렬합니다. 과거 차화정 시대 때 2인자 시가총액 2위였던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굴욕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를 자세히 보면 아직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글로벌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 이번 2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비해서 한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주도주로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배터리, 바이오, IT 플랫폼 등 대표 주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위권의 순위는 언제 바뀌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이브스타가 생각하는 앞으로 시총 2위 자리를 꿰찰 유력한 섹터는 뭘까요? 이구동성 게임 아시죠? 동시에 외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반도체. 네, 다 일치하진 않았어요.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데 예, 저만 다른 걸 외쳤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계속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업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뭐 종목이 다 뻔한 거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 이렇게 네 종목 시총이 지금 50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서게 되면은 그 종목으로 고정되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지금 2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2위에서 지금 내려오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외친 거고요. 두 분은 배터리라고 외쳤죠? 네, 배터리 같은 경우 특히 LG화학 코로나 금융 위기 이후에 대형주 현 시점으로 보면 LG화학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치고 가던 종목들이 끝까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디젤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필연적으로 넘어가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수혜까지 받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이구동성 질문입니다. 대형주 전반이 코스피 랠리를 주도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소형주로 이동할 때일까요?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파이브스타의 선택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중소형주. 아, 이번에는 셋이 다 일치를 했어요. 누가 들어도 딱 일치하게 들렸는데, 자, 대형주가 계속 오르면은 좋겠지만은 조정에 대한 고민도 좀 할 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 이후에는 중소형주가 먼저 상승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김영영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역시 중소형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주를 그동안에 매수할 기회도 많았고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말씀하셨던 가격 레벨에 대한 부담이 좀 크고 조정이 시작될 시기인데요. 대형주들이 이번 상승을 통해서 많은 실적적인 성장도 가시적으로 받게 된다면은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중소형 주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대형주에 뒤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대형주로 시작을 해서 중소형주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형주 매매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는 대형주가 추세에 보다 정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형주는요, 최근에 더 그런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심지어는 별다른 재료가 없어도 급등, 급락하면서 추세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형주는 그래도 외국인 기관 매매도 있고 어느 정도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매가 좀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추세를 이용하는 매매에 굉장히 매매가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2로 문자 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허인남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후에 한동안 횡보하던 신풍제약이 최근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신풍제약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별점 2점 주셨는데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역시 또 신규 진입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풍제약의 흐름을 보면 7월 25,000원부터 약 16만 원까지 거의 6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좀 기술적으로는 좀 윗가격대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겠는데요. 현재 위치는 75,000원 네, 장기 기준 지지 라인에서 12만 5천 원까지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한 12만 5천 원 정도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시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도 7만 5천 원 라인을 마지막 추세 지지 라인으로 좀 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최근 개인들이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백신,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를 또 적극 매수를 하고 있지만 단순 기대감만으로 급등락을 연출을 하면서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 허인남 대표는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관련주로 진액신을 콕 집어주셨는데 또 예상이 완전히 적중을 하기도 했죠. 이 허인남 대표만의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 매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실체 없는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 또 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이런 테마 종목이 좀 수두룩합니다. 단순 기대감으로 좀 급등락을 반복해서 실제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급등 구간에서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좀 실체 있는 좀 제넥신을 추천드렸습니다. 톡방에서는 1차 6만 원, 그리고 2차 8만 원에서 9만 원에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했고 3차 지난주 금요일 8월 21일 MTS 통해서 12만 원대 마지막 좀 매집을 좀 드렸습니다. 제넥신은 좀 세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GX19 임상 1상을 좀 진행 중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네오 이뮨텍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동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바로 이 제넥신이 네오 이뮨텍의 2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바로 어제죠. 27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서 이제 인터루킨 7의 그 치료제인 안정성과 그리고 효능성이 확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지금은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좀 진입하신 분들 보유자 분들의 영역이고 오히려 좀 다시 신규 진입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15만 원에서 16만 원 좀 가격 조정이든 또는 횡보 조정이든 좀 단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좀 재매수 찬스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알서포트입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관련주죠. 알서포트가 이번 주 장중 신고가를 재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서포트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지속할 수 있을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별점 3점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지금과 같은 좀 급등 자리만 아니면 별 5개를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프레스락에서 계속 그 원격 솔루션 대장주라고 계속 좀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급등이 나와서 좀 역시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웁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이번 그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시세가 진행 중인데 역시 신규 매수는 역시 금지, 또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익절가를 좀 중기 기준 18,000원에서 16,000원을 좀 잡고 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관련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또 상당한데요. 종목 선별 팁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3월과 4월에 1차 코로나 급락 때보다 좀 종목군이 압축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택트 안에서도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종목군만 이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이제 시장의 추가 급락은 제한적입니다. 연고점까지 양시장이 반등 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또는 다음 구간으로 바로 넘어갈 힘이 없을 때 재확산이 나오면서 좀 조정의 핑계로 작용하고 있을 뿐 추가 급락 추세의 전환이 아닌 조정이기 때문에 좀 코로나 관련주들을 계속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다음 주 9월 초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단기 기준 차익 실현 성격으로 좀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카카오입니다. 이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가 또 이번 주 장중 4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네,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가 27일 상장 이후 처음으로 40만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연저점 13만 원대에서 약 200%까지 좀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재급증과 그리고 또 8월 중순에 그 급조정 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파죽지세 카카오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별점 5, 이번에도 3점 주셨네요. 네, 코로나19 그 확진자 수가 다시 재확산도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저희의 삶의 일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신고가 랠리 패턴이라서 좀 위로 따라붙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고 지난주처럼 좀 시장이 조정을 주면 한 40만 원 밑에 37만 원부터 35만 원 눌림목에서는 다시 또 재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의 자회사죠. 카카오 게임즈가 9월 또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2의 SK 바이오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상당한데 상장 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장 후에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한 좀 접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K 바이오팜의 그 상장 시세 후 2달 가까이 지금 20만 원부터 16만 원의 박스권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장기 기준이신 분들은 이런 박스권의 하단, 그러니까 18만 원부터 16만 원에서는 계속 매집. 또 반대로 좀 단기 기준이신 분들은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모아 가시면 좀 기간 수익률 면에서는 다소 약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기준이신 분은 오히려 박스권 상단인 20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 또는 그 당일날 시초가를 갭상승으로 돌파하는 그런 라인에서는 오히려 돌파 공략 또는 단타 단기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종용 대표만의 성공 비책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정종용 대표입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은 다시 흔들리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톡방에서는 작금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 예상 가능한 호재입니다. 지금부터 톡방에 있었던 매매를 참고하여 호재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두산그룹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마불사, 매각을 주관하는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온 힘을 기울일 텐데요. 보통 매각을 추진 중인 회사들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가치를 비싸게 받기 위한 몸값 띄우기용 기사.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대기업에서 인수 후보에 참여한다는 기사. 세 번째, 이도저도 없을 경우 산업은행의 매각 지원 정책. 따라서 매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뉴스에 맞춰 매도하면 단기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한다는 호재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간 투자자들은 뉴스와 동시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지요. 냉정히 생각한다면 뉴스를 보고 들어오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단타 세력들은 장기 투자를 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재 뉴스를 보고 지금 사서 바로 팔아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온 단타 자금이라 오랜 시간 버틸 생각도 인내심도 없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호재가 나오면 바로 그쪽으로 또 이동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이 횡보하는 구간이 바로 진입 타이밍입니다.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세 번째,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입니다. 톡방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진입 타이밍을 노리던 중 횡보하던 두 번째 네모박스 구간에서 다음 인수 후보자 뉴스를 기대하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8월 6일 장 마감 후 기다리던 현대중공업의 인수 검토 뉴스가 나오고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 매도를 하여 약 일주일 만에 18%의 수익을 거두고 빠져나왔습니다.
위 예시를 들었던 두산인프라코어 이외에 아시아나항공 또한 같은 매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어 같은 방법으로 약 일주일 동안 8%에 가까운 단기 수익을 거두고 나왔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호재를 보고 따라가는 매매와 호재를 미리 예상해서 진입하는 매매는 차이가 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위와 같이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러한 매매를 반복하다면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기본 생리를 이해하고 호재를 예상해서 미리 선침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정종용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네,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절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다음 주면 이제 9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체크 포인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점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역시 뭐니 해도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와 그에 따른 그 3단계 그 거리두기 격상이 지금 문제인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어저께는 441명이 나왔는데 오늘은 371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주에 정점을 찍고 다음 주에는 둔화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 2월 달에 JP 모건이 정확히 8월 말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이 일부의 그 희망처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오늘 아침에 2단계를 갖다가 비록 일주일 연장했습니다만 오후에는 3단계에 준하는 그런 강화 방안을 지금 내놨거든요. 따라서 다음 주 신규 확진자 추이에 따라 가지고 증시의 방향성이 지금 그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26일 날 무디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올해 그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존의 0.2%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3%로 크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그 재확진의 이건 가만히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재확진이 지속되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면은 증시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신규 확진자 추이에 따라 가지고 경기라든지 아니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5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구 대표 AS 종목 셀리버리입니다. 현재까지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반복 매매로 치면 한 400%가 넘는 수익률이 될 거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저점 매수해갖고 수익이 나온 게 한 126% 정도 됩니다. 이 셀리버리는 재밌는 것이 시장이 충격을 줘서 좀 떨어질만 하면 또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고 계속적인 그 쉴 새 없는 재료가 나오는데 요즘 제일 아주 핫 이슈가 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예. 아주 좋은 내용들이 뉴스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좀 먹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LO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이 뭐 다케다와 함께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 풍부한 재료를 갖다 밑바탕으로 해서 끄집어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을 매수를 시작을 한 게 6만 원부터 매수를 했는데 지금 22만 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 선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라서 요것을 앞으로도 더 볼 건데 저리가를 잡고 더 볼 건데 단기 추세가 깨질 때는 초보자님들은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 단기 추세만 안 깨지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더 보면서 25만 원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화이남 대표 AS 종목입니다. 상신 EDP인데요.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렸고 단기의 목표가 도달을 했어요. 네, 8월 7일 11,500원에 필살기 통해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거래일인 10일 장중 좀 상한가 부분까지 도달하면서
하면서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5,000원 정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또 지난주 지수 급락일 때 외국인 기관 수급 이탈 없이 유지 중이고 또 지수 조정과 같은 눌림목 자리라서 다시 좀 반복 매매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12,500원부터 11,500원 다시 진입 가능하시고 1차 목표가 똑같이 15,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두 분 모두 놀라운 적중률 그리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셔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ST팜이요. 네. 이 ST팜은 동아소시오홀딩스가 911만 주를 보유한 한 48% 정도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뒷배가 든든한 회사라는 뜻이고요. 실적은 뭐 3년 연속 적자라서 별 볼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갖다 보는 것이거든요. 자본 유별이 한 3,000%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은 13%니까 건강한 회사고요. 최근 들어서 CDMO 사업의 블록버스터급 제품 확대를 위해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ST팜 하면 제일 생각나는 내용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입니다. 생산 설비를 갖다가 2배를 갖다가 늘리고 있는데요. 연산 800kg인데 이것이 한 번 더 2배로 확장하게 되면 1,600kg가 됩니다. 1.6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세계 2위의 생산량이 될 수 있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세계 2위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공장 신설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ST팜이 올해가 이 올리고 치료제의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장에서 2024년부터 36조 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36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되는데 그 시장의 시장 규모 2위를 가지고 있다면 네. 이 회사는 당연히 매출과 그 뒤에 이익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RNA 치료제 원료 공급으로도 추후 성장성 기대가 지속적으로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상으로는 신고가 갱신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상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외에는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 후차적인 모습이 될 거고요. 매매 전략은 적정 매수가 65,000원에서 62,000원까지 1차 매수.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58,000원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55,000원 잡고 목표치는 75,000원에서 8만 원. 그리고 단중기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매집 전략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캠트로스.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캠트로스는 이제 산업용 접합 소재 그리고 또 IT 소재 등 좀 다양한 화학 소재를 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신규 개발 중인 소재 가운데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가 좀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이온 이동과 관련된 안정성 확보 소재인데 배터리 충전 용량 확대 그리고 또 과충전 방지 그리고 또 배터리 수명 연장 등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기준 전해액 첨가제 매출 비중이 약 9% 정도는 좀 미미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규모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재는 100% 일본산을 쓰던 핵심 소재인데 최근에 이제 국산한 성공한 케이스로 또 의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진천에서 제3공장을 완공하면서 생산량 연 200억 규모로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까지 확보된 위치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수소차 전해질막 소재인 신제품도 하반기 선보일 계획입니다.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좀 국내 증시의 트렌드에도 이제 맞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핵심 섹터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7월 상승 1파동 뒤에 7,000원부터 6,000원의 박스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매집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는 6,900원부터 6,700원 그리고 또 목표가는 1차 11,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인공지능 로봇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정확해진 모습으로 단장한 로보마켓은 최근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로보마켓의 수익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신규 상장주이자 수시차 관련주 신도기현 당일 매매로 17%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정보보안 관련주 안랩으로 11%, 코로나19 항체 치료 이슈로 급등세를 연출한 금호 HT 당일 매매로 11%, 2차 전지 설비 전문 업체 DA 테크놀로지로 하루 만에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주식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주식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SBS CNBC 5스타 홈페이지나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비투와 영끌 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내면서 우려의 시각이 상당합니다. 유동성에 힘입어서 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자칫 과한 욕심은 투자를 투기로 만들곤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보다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